원래는 지난주가 마지막인데 오늘 추가로 있어가지고 오늘 스케줄들이 좀 있으시다고 연락들이 좀 오셔가지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세상 중요한 시기 어디 갔냐? 네, 요 표준 정규화 했던 거요. 변수 자체가 표준 정규화 하는데, 네, 거기를 이제 여기 대문자 Z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X가 각각의 변수였고요. M은 평균이었습니다. 그걸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눈 게 이제 얘가 표준 정규화라고 부르고 그냥 표준화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통계적 추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적어놨는데요. 이제 표본을 뭔가 이렇게 뽑았다. 그걸 이제 밤새 뭐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수학 점수로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떤 한 학교에 수학 점수다라고 하면 그냥 뭐 50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뭐 100점까지 다채롭게 점수들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표본의 크기, 이제 뽑는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 건 표본의 크기, 알파벳으로 이렇게 그냥 n이라고 적는데 그냥 뽑아서 어떤 뭉텅이를 이렇게 놓는 상태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300명짜리 학교였다. 근데 이제 300명은 50점부터 100점까지 학생들이 쭉 있을 텐데요. 표본을 30개 단위로 모았다가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 이렇게 있겠죠. 네, 30명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만약에 여기가 평균이 들어가니까 뭐 대충 평균이 한 80점 정도? 뭐 75점이라고 할까요? 네, 75점에 표준 편차가 15 정도로 이렇게 분포 상태를 보이는 어떤 그 학교의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묶음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게 X바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의 점수라는 건 일종의 평균을 얘기를 하겠죠. 30명씩 묶어놓은 애들의.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구성원들의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75니까 뭐 73점 이렇게 맞았다. 그럼 요놈을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2반은 76점, 3반은 특이하게 굉장히 공부 잘해서 80점. 얘는 되게 공부를 못해서 뭐 한 70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들을 분포 상태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뭐 10반까지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 평균, 학생들 300명짜리의 평균을 모두 한 애를 우리는 EX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 각 반의 평균이 뭐 소수점까지 정확히 뭐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평균을 구하면 이 평균하고 똑같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표본 평균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추정 파트에서는 이렇게 어미 모자다. 여기서부터 탄생했다. 그래서 이제 모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모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몽땅 다 구했어도 당연히 이 모평균하고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모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X바라고 부르는 애의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얘네들은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조금 강조하는 게 어차피 X바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표본 평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다라고 조금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10반까지 제가 쭉 다 적었을 때 점수 상태가 어서 오십시오. 점수가 얘는 5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묶음으로 이렇게 묶거나 버리면 50점짜리 반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 반의 평균이 50점인 애들만 몽땅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찌됐건 이렇게 묶음으로 묶거나 버리면 평균에 그닥 많이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각 반의 평균은. 그럼 표준 편차는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 분포 상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고른 상태, 평균 쪽에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얘네가 30명씩 제가 모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60으로 묶었다 그러면 1반하고 2반하고 둘이 합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하고 얘의 평균이니까 더 평균 쪽에 더 많이 가까워질 거니까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지겠다. 그 식이 이거는 그냥 관찰적인 거라서 제가 논리를 근거를 가지고 n으로 왜 나눠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건데 n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루트를 시켰을 때 여기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많이 뽑을수록 즉 표본의 크기를 많이 뽑았다는 얘기는 여기 30명일 때 얘가 평균이었었는데 60개로 표본을 묶어버리면 얘네들의 평균으로 다시 이렇게 보정해서 계산을 77로 할까요? 그러면 얘가 75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평균하고 굉장히 대단히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았을 때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를 루트시킨 걸 시그마의 형태로 이렇게 나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알고 전에 125페이지입니다. 1, 2, 3, 4 숫자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뽑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임의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공이 뽑힐 확률이 같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X의 분포를 그러니까 모 집단에 대한 걸 표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답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여기 변수고 1, 2, 3, 4 이렇게 했고요. 각각의 확률 px는 x가 얘가 4분의 1, 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다. 그럼 평균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분포 상태가 고르면 그냥 평균 여기니까 2.5, 2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각각 저희가 기존에 이거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우리는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제 앞부분하고 다르게 얘네들이 이제 모집단의 형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그냥 뽑는 개수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보건 추출을 보통은 하는데 꼭 보건 추출이어야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2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뽑는 거냐 1, 1로 뽑힐 수도 있고 1, 2로 뽑힐 수도 있고 1, 3으로 뽑혀 1, 4로 뽑혀 해서 당연히 4 곱하기 4니까 16개 4,4까지 이렇게 뽑았을 때 X바에 해당되는 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5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5고 땡땡땡 해서 여기가 4까지 이렇게 적힌 게 X바에 해당된다. 여기가 이제 표본을 뽑은 거고요. 표본을 뽑아놓은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가 얘네들을 평균 구한 거 여기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럼 1, 3으로 뽑았을 때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럼 이렇게 1, 3으로 뽑혔을 때, 1, 3으로 뽑혔을 때 표본 평균은 네, 그냥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래서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만 뽑혔을 때 이 상황에서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제 변수의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에 루트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편차라고 하는 건 1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2에 여기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 원래 루트를 2로 나눠서 루트를 시켜주면 이게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원래는 그 분산이었고 거기에 루트를 시키면 원래 표준 편차인데 이제 이 2로 나누는 게 여기는 아니다. 그게 이제 자유도, 불편 추정치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가 붙으면서 엄청 많이 찾아봐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2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뭔가 틀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통계적 추정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수식으로 뭔가 했을 때 그게 최대한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표본의 크기가 2였으면 여기를 한 개를 제외하고 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3이었다 그럼 2로 나눠라.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게 그냥 많은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냥 자유도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만 뺀다. 근데 사실 자유도가 이렇게 빼기 1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2로 나눠야 되지만 그냥 사회적인 관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빼기 하나를 해줘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구제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교육과정에서 이거는 물어보지 않은 게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서 여기는 혹시 알고 계신 선생님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요걸로 해서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여기 3분의 1로 이렇게 나왔을 때 모평균하고 모분산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기존에 했었던 거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평균은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분의 2인가 봅니다. 한번 그냥 할까요? 평균이 2니까 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2의 제곱 어차피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3분의 1 2 빼기 2의 제곱 그냥 3분의 1을 묶어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분산이죠. 그래서 이거 분산은 여기 1이고 0이고 1이니까 여기 3분의 2다. 기존에 했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표본의 크기가 2가 되도록 복원 추출하여라. 원래 사실은 1,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3, 3까지 모두 다 적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배웠습니다. 이쪽에서 배우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다 적어야 되지만 불편하더라. 이제 그렇게 매번 적을 때마다 하려면 불편하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래서 2로 원래 거하고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분산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2였으니까 2분의, 여기가 분산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그래서 얘가 약분하니까 얘 3분의 1이 되더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x 바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루트 3분의 1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쪽 부분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1, 12, 13, 22, 23, 뭐 33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보건 추출로 9가지를 모두 다 적어서 그걸 전부 다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걸 하자라고 하는 파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127페이지에 보면 얘가 이제 저는 땡땡으로 찍었었는데 원장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물결로 하시길래 저도 네. 모 집단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애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25의 제곱일 때 표본의 크기 n이 100인 상태로, 그러니까 표본을 100개를 뭔가 어떤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100개씩 뽑아가지고 묶어놨을 때 그 표본 평균이 첫 번째 문제가 P가 X바 표본 평균이 147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걸 구해보시오 라고 하는 건 문제로 바로 갈 게 아니고 모집단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표본 집단에 해당되는 정규 분포를 새로 적게 되면 방금 여기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50이라고 적고 그 다음 이쪽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는 표준 편차 기준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갖다가 제곱만 이렇게 적어주기 위해서 저는 활용을 요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25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얘를 루트 시킨 걸로 나눠주니까 10분의 25.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되나요? 그래서 2분의 5의 제곱으로 이제부터 표본에 해당되는 건 정규 분포를 요걸로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1번 문제가 P X 바가 147보다 작은 거. 이제 이거는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 과정 거친 다음에 우리가 그 확률 구했던 거대로 이거 한 문제만 좀 풀어보면요. 147 얘 150으로 나누고요. 분모 자리에 표준 편차가 들어갔는데 얘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2분의 5로 해서 얘가 P 뭐 여기는 그냥 무조건 Z라고 줬고요. 컨닝 좀 하면 마이너스 1.2인가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0일 때 마이너스 1.2는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보다 왼쪽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구할 때는 이쪽 절반은 0.5고요. 1.2 대칭인 상태로 이렇게 1.2의 오른쪽과 같을 거기 때문에 0.5에서 1.2에 해당되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주지 않고 뭐 따로 찾으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3849 이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다. 네. 원래 보통은 다 는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는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크게 그거는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문제들을 보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빠르게 넘어가야 5비율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냥 6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로 쭉 적어져 있던 거. 글로 쭉 적어져 있는 게 어떤 이런 전구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얘네들은 모집단을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든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공장이 멈출 때까지 모든 물건 하나도 안 팔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표본에 대한 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평균이 2000, 표준 편차가 200.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모집단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표본의 크기는 뭐라고 했냐? 400개를 다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이제 그 표본의 형태로 이거 바꾸는 연습이 한 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2000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여기 부분이 얘 루트 시킨 다음에 200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나눈다라고 말씀드렸고 20분의 200이니까 얘가 10 이렇게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 X 바라고 표현이 되고 얘가 1991부터 시작해서 2011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표준 정규화 하게 되면 여기가 아주 초창기에는 표본에 대한 표준 정규화도 여기도 바를 붙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바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뺀 다음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다. 그럼 1이 0.3413인가요? 네, 그래서 0.3413이니까 한쪽 부분이 여기가 0이면 1일 때 이 부분의 확률이 0.3413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 2배만 해서 확률을 구해준다. 뭐 2번 안 풀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로 넘어오는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이 구조가 이상합니다. 왜 이 구조가 되게 이상하냐. 일종의 이런 겁니다. 뭐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뭐냐. 투표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모집단을 알고 있다.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개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출구조사를 나중에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제대로 된 걸 알고 있는데 거꾸로 개표 결과 알고 있는데 출구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앞부분에서 연습을 시키고 있냐? 이제 거꾸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본을 뽑았을 때, 즉 출구조사를 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개표 결과를 추정해 보고자 해. 이 관계를 연습을 해야 이렇게를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을 알고 있을 때 모집단에 해당되는 평균과 분산과 이런 애들을 내가 구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파트가 이제 비로소 129페이지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용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신뢰도, 뭐 신뢰 구간, 신뢰 그 오차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신뢰도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확률입니다. 이 확률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95%와 99%인데 퍼센트로 주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달라진 걸 배우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니까 0.95가 되는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맞출 확률이라면서요. 그럼 맞출 확률이 99%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이번 기말고사 점수 100% 맞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 맞출 수 있다.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에이 거짓말이요. 아니야 나 100% 맞출 수 있어. 어떻게 맞출 수 있냐. 너희 점수는 빵점부터 100점 사이를 맞을 거야
그럼 100%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50%만 맞출 거야.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어. 뭐 70점에서 90점 사이 맞을 거야. 이게 약간 그런 차이거든요. 100%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 100%라고 하는 건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에이 그런 얘기는 나도 해요. 이게 100%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현상을 거꾸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신뢰 수준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구간도 좁혀줘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 부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 99%가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종의 점쟁이가 당신은 언젠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100% 네, 기가 막힌 얘기죠. 네,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구간을 좁힐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95%이기 때문에 95%로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인데 여기가 그럼 한쪽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 평균으로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나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쪽이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 0.475가 되어야 할 거고요. 여기가 0.475가 된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받으셨던 그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면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 이렇게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좌우 대칭으로 0.475가 되어서 맞출 확률이 9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99% 같은 경우에는 2.58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 구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99%가 된다는 얘기는 한쪽이 얼마죠? 0.485, 495인가요? 네, 0.495가 되려면 여기가 2.58, 여기가 마이너스 2.58. 그럼 보십시오. 여기가 절대값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표준화를 시켰더니 왼쪽이 1.96, 오른쪽이 1.96이어서 그래서 여기가 0.95가 나오는 건데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왼쪽 오른쪽 수치가 1.96, 마이너스 1.96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X바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이렇게 한 게 요 놈이죠? 아니,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인 거죠. 얘가 이게 Z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도가 95%다. 그래서 이 Z 자리에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가 X바 마이너스 M 오른쪽이 1.96 이렇게 확률이 0.95야. 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어차피 95% 맞출 확률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를 차근차근 하나씩 넘겨줍니다. 대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얘는 표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뽑았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거, 제일 궁금한 거 뭐냐? 너 제일 궁금해. 이게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 하나씩 이렇게 넘기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M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게 이게 95%로 추정하는 식이다. 그럼 만약 99%로 추정한다면 어떤 수치만 바뀌는 거냐? 1.96과 1.96 여기만 2.58로 바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오차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일단, 네, 시계 이렇게,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근데 뭐 별건 없어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한 건 뭐냐? 사실,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X의 길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거 뺀 거 3이요? 라고 얘기하듯이, 저희가 이것도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 95%로 추정한다면 요렇게인데, 99%로 추정한다면 2.58이기 때문에 적을 때 어떤 식으로 그냥 적냐면,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되겠다. 이 K는 95%일 때, 99%일 때 이 숫자가 달라진다 정도로 하면 되고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여론조사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몇 명을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한쪽만 그냥 오차라고 하는 거 뿔마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에 빠졌다고 다른 어마어마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그냥 2만 빼고 뿔마를 붙였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그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129페이지에 윗부분에 95%로 추정한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 밑에 7-1번 보면 99%로 추정했을 때 밑에 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거 그 수능 문제에서 확통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1.96하고 2.58을 보통 99% 잘 안 주고요. 여기도 시험범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 부분이 그 수능이 11월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12월에도 배워야 되니까 통계적 추정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전부 다, 모듈까지 전부 다 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1.96으로 주기보다는 보통 숫자 2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로 주게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1.96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2를 사용해라. 여기 K 자리에다가 2를 사용해서 뭔가 계산을 빨리 해라. 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런 거 숫자를 외워서 1.96을 무조건 외워야 돼. 이렇게는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29페이지 해결되셨나요? 네. 넘어가서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느 고등학교 2학년 600명, 이 600명에서 이미 표본 100명을 뽑아서 학력평가를 실시했더니 평균이 왜 소수점으로 이렇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0.5의 제곱이고,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0명이다 라고 이렇게가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표본에 해당되는 놈이거든요. 그럼 모평균을 추정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평균은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 100명의 평균이 요거라는 얘기거든요. 100명의 평균값. 그러면 여기 58.2 마이너스 1.96인가요? 1.96. 그다음 루트 n이니까 여기 10분의 10.5. 이 사이의 점수를 맞지 않을까?
이 정도 하고 나서 이거 계산하는 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뭔가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뭐 99%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모평균인 거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왜 구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런 애들을 왜 따로 빼는 거냐라고 할 때, 표본의 크기가 많으면 좋긴 하겠죠. 표본의 크기가 많으면 좋긴 할 텐데,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뭔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몇 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려고 여기 부분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만 얘네가 실내 구간의 폭을 0.2 이내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이 자세하게 뭔가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실내 구간에 여기서는 폭이라고 얘기했지만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거 오차를 적어가지고. 그럼 거기 표본 평균이 32.2인데 얘는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가 0.5인데 거기 25개. 네. 그래서 2 곱하기 얘가 또 1.96인가요? 1.96의 루트에 여기 이 제품 25개를 이미 추출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5개. 그 다음에 여기가 0.5인가요? 얘가 0.2 아니 잠깐만. 이 제품 25개를 조사했는데 표본 평균이고, 그런데 모평균을 조사를 이미 25개는 조사를 한 거죠. 그 25개를 조사한 거에 표본의 크기를 새로 뭔가 이게 작성하는 형태로 요렇게가 0.2다. 그래서 이 표본의 크기를 몇 개를 뽑아야 되는가, 뭐 요걸로 계산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뽑았는데 왜 또 뽑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일정 부분은 조사가 돼 있는 상태로 해서 표본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차 실내 구간의 폭이 0.2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를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뽑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본을 뽑게 되면 아까 1, 3 이렇게 뽑아서 평균이 2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어떤 여기 부분만 요렇게를 뽑아서 여기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여기가 표준 편차가 존재할 때 여기가 이제 표본을 한 덩어리만 돼 있는 거니까 요렇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이 꼬이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원장님이 도와주실까요? 제가 아바바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비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 모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 비율 이제 프로포션 해서 P라고 적는데, 얘는 그냥 뭐냐,
전체 시행 횟수, 이항분포 형태로 생각하면 시행 횟수가 이만큼일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여기를 이렇게로 적으면 이게 이제 모 비율에 해당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표본을 뽑게 되면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해서, 모자를 씌운 형태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지. 이게 표본을 뽑은 거니까, 이게 모 비율이라면 얘가 n분의 x에 해당된다. 읽을 때 p 햇, 모자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원래 평균을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비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가 표본 비율이니까 얘를 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n분의 2x가 될 거고, 그럼 평균은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라고 적었는데 얘를 n으로 나눠주니까 nn 약분돼서 얘가 p가 되겠다. 그래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다. 아까 표본 평균이 모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했던 식하고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P 햇 같은 경우에는 V의 n분의 x에 해당되는데, 얘 분산 같은 경우에 MPQ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MPQ로. 근데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러니까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했을 때 더하기와 빼기, 덧셈과 뺄셈은 셈까고, 얘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제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n분의 1이 있어서 얘를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n분의 pq에 해당될 거고, 그럼 시그마 p 햇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 루트 n분의 pq하고 같아진다. 그게 이제 표본 비율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10-1번을 보시면 500명을 조사했는데 A형이 210명이다. 표본 비율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도 이미 표본을 뽑은 거기 때문에 500분의 210명 그냥 분수로 그냥 적고요. 두 번째 것도 20개의 표본을 뽑았는데 불량품이 3개다. 그럼 20분의 3 이렇게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가지고요. 그러면 승용차 중에서 검정색 승용차 비율이 30%다. 그러면 이게 모 비율이 30%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모 비율이 0.3이니까 P 햇에 해당되는 것도 얘도 0.3이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에 해당되는 건 0.3 곱하기 0.7을 표본의 크기가 몇 개라고 얘기했죠? 6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얘는 분산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주고요. 그럼 시그마 P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6분의 0.3 곱하기 0.7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조상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일단 여기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꾸로 추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정하는 걸로 다시 가보자. 아까 개표 결과 이거 출구조사 요거 했듯이요. 요즘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땀을 엄청 흘리거든요. 원래 제가 이게 지금 최대 몸무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의 최대 몸무게. 요즘 옷들이 안 맞아가지고 큰일 났네. 12번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네.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80%는 사과 한 개의 무게가
200g 이상이라 한다. 이때 이 과수원의 사과 100개 중에서 무게가 200g 이상인 사과가 75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모 비율이 0.8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100개 중에서 라고 하는 건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라고 생각을 해서 표본의 크기가 100개다. 네. 그 다음에 무게가 200g 이상인 사과가 75개. 그러니까 여기 200g 이상인 건 별로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p햇이 0. 아니. 100개 중에서 75개니까, 네, 0.7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아이씨, 표본의 크기가 아니고, 이 비율로, 요렇게를 구하여라. 그럼 얘 표준 정규화 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도 표준 정규화 하는 건 이렇게 했듯이 얘는 비율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시그마에 해당될 거고 여기 p 햇 마이너스 p 요렇게로 표준 정규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0.75 마이너스 0.8에 밑에 시그마 같은 경우가 루트 이거 100 맞는데? 100분의 아까 0.2 곱하기 0.8 곱하기 0.2죠. 0.8 곱하기 0.2 요렇게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25가 나와서 그림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5일 때 오른쪽 부분 해야 되니까 1.25 구하고 0.5를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도 추정입니다. 얘도 이제 구조 아시겠죠? 95%로 추정한다 그러면 여기가 표준화 시켰을 때 0.95가 되는 거고요. 이 Z 자리로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라고 하면 p 햇 마이너스 p 방금 했었던 루트 n분의 pq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플러스 1.96 이렇게가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가 0.95가 나오면 신뢰도 95%로 비율에 대한 걸 추정한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꾸 이제 표준화하고 있는 이 식만 그러니까 하나만 뭔가 이렇게를 잘 인식시켜주면 여기부터는 약간 비슷비슷한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 시그마로 적지 말고 루트 n분의 pq로 적어야 되겠네요. 시그마가 어차피 이게 식이 이거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얘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쪽 부분입니다. 모비율을 추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기고 해서 여기가 p 햇 마이너스 여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q 네, K로 적는 이유 이제 아시죠? 이렇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것도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까하고 원리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전부 다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5번 문제 137페이지요. 문제 읽어보시면 전국 200개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15개가 불량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p햇을 적었을 때 여기가 200분의 15개가 이게 불량품 그래서 이게 표본 비율이 되겠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이미 200개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0.05 이하가 되도록 하시오.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러면 여기도 1.96. 그럼 2배 하고 나서 곱하기 1.96. 여기 루트 200에 여기가 계산하면 얼마죠? 0.075인가요? 0.075 곱하기 0.96. 보통 이렇게 안 주는데 좀 여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전부 다 끝난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왜냐하면 이제 뭐 조금이라도 미루면 계속 시험 대비 때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바로 다음 주부터 공수원 절대 등급으로 공수원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어떤 종류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언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흥미 유도 뭐 장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손 안 대고 실수화 맞죠? 손 안 대고 실수하기. 네, 암산으로 0.5초 컷 할 수 있게 뭔가 해보자. 아이들을 흥미를 이끌어보자.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종류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손 안 대고 실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보자. 뭐 이런 거. 그다음 이것도 1초 만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뭐 n이 100 이하 정수? 뭐 이런 거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OMG 특강 하면서 이 문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뭐 A, B고 여기 길이가 L이고 얘 Y는 1일 때 이 길이가 L 플러스 1이고 여기가 Y는 4일 때 만나는 점 뭐 여기가 L 플러스 3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뭐 L에 대한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풀이 엄청 길긴 하지만 이런 거 이제 특기 풀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공수원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끝났습니다. 더워.